네, 그럼 본격적으로 3회차 지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죠? 네,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좋고 이 문제는 평가원스러운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내면 안 됐다. 평가원이라면 이렇게 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지점은 이런 거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특히 3회차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매우 좋은 회차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기출이 아니니까 그렇게 내용들이나 이런 문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보도록 하죠. 아마 궁금해하는 게 시험지에 어떻게 표시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셀 시험지에다가 직접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 가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었던 질문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전문항 해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라서 일단은 3회차 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바로 27번에 32번. 네, 얘가 지금 사실 문제였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는데 오답률 1, 2위가 29번하고요. 네, 31번이었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29번을 틀렸으면 31번도 틀렸을 거고요. 31번을 틀렸으면 29번도 틀렸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문에 맞춰진 문제라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평가원이라면 이렇게는 안 냈을 것 같아요. 내려면 이 부분에 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가 한 단락 정도는 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별로 좋은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 고전 전자기학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비판한 입장인 거죠. 근데 그걸 이 둘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좀 엮으려고 했어요.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이긴 하니까. 근데 요 내용도 그렇고 요 내용도 그렇고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만 이해를 했던 친구들, 배경 지식이 아예 없이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내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지금 그림이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체 구성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문이 있을 때 크게는 19세기 물리학자들이 견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반박하는 입장. (19세기) 물리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반박을 합니다. 나는 1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게 왜 2번이 안 나타나지? 라는 생각. 1번에 근거해서 2번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데 2번이 왜 안 나타나지? 라는 것에만 의문을 가졌다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2번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은 1번이 틀린 거다. 에테르의 존재 자체라는 설정 자체가 틀린 거다. 라고 접근을 했던 거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문단 같은 경우에 3문단의 내용이 지금 베이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3문단 끝까지, 아니 사실은 여기 따라서 앞까지 요 내용들은 왜 고전 전자기학이 틀렸냐면 이라는 얘기들을 쭉 연결해 가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본문의 내용이 지금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재진술한 부분이거든요. 구체화시킨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보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보기 문제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측할 만한 그런 지문의 구성은 아니었다. 문제의 구성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뭔가 되게 신유형스러운 그런 구성이다라기보다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되는 지점들을 비교해 가면서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계속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 얘도 치워놨다가 좀 이따가 필요할 때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항상 지문에다가 문단 표시들부터 해요. 되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보기 편하니까 1문단, 2문단, 5문단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부터 표시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니까 사실은, 근데 설명하기 편한 것도 있는데 나는 아예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다가도 실제로 화살표로 해서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1문단의 몇 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는 편해가지고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뭐 그것까지 기준을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본인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바로 보자면,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지에다가 바로 중요한 문장들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꺽쇠로 표시하는 문장들, 그리고 좀 생략해서 문제들 볼 때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답 부분은 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19세기라고 나왔어요. 통시적으로 나오면 일단 네모부터 합니다. 19세기.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 이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뭐 중반 이런 식으로 3개 이상 나오면 그냥 통시적으로 그 시대별 특징들을 잡아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19세기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항 대립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가면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기본적으로 지문이 이렇게 길 때는요,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마세요. 여기서 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문이 이렇게 길 때요, 흔히 이제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요즘에는 지문이 사실 요렇게 왼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옆까지 다 나와요.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길고 요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요 정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반 페이지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많이 지문이 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과학기술이에요. 정보량이 되게 많죠. 근데 그랬을 때 요렇게 앞부분에 1문단에서 2문단에서 처음 부분에서 전체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끝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고 학생들이 여기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그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정도의 짧은 지문이었을 때, 심지어는 지문이 요 정도밖에 안 됐던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과학 지문이 그냥 요만큼이고 문제 2개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1문단의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1문단에서 전체 내용들의 핵심을 다 보여주고 그거를 끌고 가야지만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요, 1문단의 요약이 결국에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크게 이제 2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요약하면 빛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에텔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실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하나 다 키워드들을 외워가면서 보다가
그러니까 외울 정도로 막 이렇게 넣어가면서 보다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답이 풀려요. 근데 80분 안에는 못 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나오는데 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나오는데 1등급이 못 나오는 거야. 네, 왜냐면 이 지문은 맞췄는데 나머지 지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1등급 나올 수 있고 100점 나올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잡아가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면 학생들이 뒤에를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들 중에서 반복되는 키워드 위주로 지금 보시면 크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어차피 꺽쇠를 할 거니까 여기가 개념을 나타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괄호일 거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재진술되는 부분들, 그래서 구체화되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이 지금 메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반복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말해줄게. 예를 들어서 또는 이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외우듯이 볼 필요는 없고요. 나왔던 얘기니까 어디 나왔지? 라는 거 보시고, 근데 그 와중에 추가되는 정보가 있다. 플러스 알파나 플러스 베타를 붙였다 라고 하면 이걸 잡아가야죠.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왜? 실제 문제는 뭘로 나와? 아니, 문제는 괄호에서 나와요. 3점짜리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꺽쇠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재진술했다라는 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문을 이해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다 외워갈 수는 없잖아요. 다 외워갈 수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랬을 때 지문을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꺽쇠 위주로 이런 얘기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걸 구체화했을 때 요런 얘기구나 요런 얘기구나. 근데 실제 시험에는 요게 나오니까 읽으면서 표시해 두고 읽으면서 어디가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를 신경 써야 돼. 안 그러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처음에 하다 보면 꺽쇠랑 괄호는 체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지문을 너무 빨리 읽게 돼요. 근데 너무 빨리 읽으면서 문제를 틀리죠. 근데 선생님은 표시만 하고 넘어가라가 절대 아니라고. 꺽쇠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지점들이고 괄호는 그 부분은 재진술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라는,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제발 꺽쇠나 괄호나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도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다 표시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써요. 이 중에 필요한 것들만 쓰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갈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들이 사실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 요약된 설명들 보셨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분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맨 처음 보시면 19세기 물리학자들은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문장을 보세요. 크게 봐야 돼. 첫 번째 얘기했죠. 1문단에서 전체 내용들을 다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중요한 정보면 계속 반복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의 나왔을 때는 주의 깊게 보는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술어라도 파악을 해보세요. 보시면 여기는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러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 이러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여요? 네. 즉 요약하면 A처럼 B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지금 핵심은 A예요, B예요? 당연히 B죠. 그치? B라고 생각했다가 핵심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얘를 보여준 것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가시면 돼요. 그거 계속 연습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공통 키워드 뭐 있어요? 네, 처음 볼 땐 당연히 모르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근데 파동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와중에 차이점도 보자라고 했잖아. 이건 공통점이었고, 그지? 차이점 누굽니까? 빛이요. 그죠? 여기는 음파나 수면파인데 얘 말고 B 문장이 중요하니까 빛이 중요하지. 그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바뀐 지점들. 그래서 빛 역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빛. 그 다음, 역시 반드시 매질을 통해 매질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것. 반드시 매질을 통해 이동할 것. 네, 보이네요. 매질이라는 키워드. 보여요? 파동과 그 다음에 매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정보들이 보이죠. 그치? 여기는 네모까지는 안 했어도 되고 근데 핵심 키워드 어떤 것들을 잡아가고 있는가? 네, 요거는 보셨어야 돼요. 그치? 이렇게 생각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아직 안 끝났네. 그치? 네, 그래서 화살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에테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재진수를 했는데 매질을 가지고 에테르라고 지금 또 재진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매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테르라고 제정이 했어요. 그러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뭐 6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진핵세포, 원핵세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본문에서 계속 진핵, 원핵을 하기 때문에 진핵, 원핵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고 해서 고세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금방 까먹어요. 근데 선지는 누구 내겠습니까? 당연히 얘 내죠. 그러지 않겠어? 조금 더 구체적인 애들.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고 네, 여기가 구체화된 표현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근데 둘 다 자유자재로 쓰니까 선지를 보실 때는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매질이 에테르고 에테르가 매질이구나 라고 이제는 쉽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약하면요. 일단 19세기 물리학자들이 네, 지금 파동 얘기했고 그죠? 파동인 빛 역시 매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매질을 그죠? 얘를 가지고 에테르라고 한답니다. 이 정도 됐네요.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던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이죠? 뭐가? 나도 몰랐어.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 그지? 그때 체크하는 거야. 나도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했으니 병렬적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죠? 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병렬로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예측하면서까지도 안 봐도 돼요. 집중만 하면 되고 반복되는 키워드만 가져가도 돼. 그게 네가 지금 몇 등급이건 간에 가장 빨리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견해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네. 요로 함으로 했어요. 이건 괄호했어. 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괄호하자니까 그치? 그리고 결과 문장은 꺽쇠하자라고 했어요. 얘 때문에 이러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메인이에요. 선지로는 당연히 얘가 출제될 거야. 근데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를 가져가면 돼. 운동의 절대적 기준이 됐다. 누가? 에테르가.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니까 여기가 괄호였던 거야. 그치? 네. 주어 빼고 절대적 정지 상태 있으므로 에테르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읽으면서 잡으면 돼. 네, 아니 나도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점들을 뒷문장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주어가 여기에 지금 둘 다 걸렸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더 그럼 요약하자면 운동의 에테르가 운동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해했어? 네, 일단 이렇게 지금 됐던 거고. 그 다음, 자, 이러한이에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에테르가 기준까지 됐잖아. 그치? 이 여기서 지금 사실 공통 키워드는 에테르고, 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실험들이 고안되고 시도됐는데, 한참 얘기하고 보니까 뭐래. 에테르가 지금 사실 존재도 증명이 안 됐던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지문의 지금 1단의 핵심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중요하다라는 에테르 존재 어떻게 증명을 먼저 해야 될까? 왜냐면 증명이 돼야 그 다음에 기준이다 라는 얘기들을 쭉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고 뭐라고 됐어? 지금 그 중 하나가 이랬어요. 지문을 읽는데 이런 식인 거죠. 지문이 이렇게 돼요. 보면 읽을 때 앞에 정보들을 막 주고 그 중에 라고 해서 구체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앞에 설명들을 별로 안 줘요. 그러다가 계속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붙여가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에서 내용들을 다 응축해서 묻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추위 같은 거.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다 밖에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다가 반추동물까지 나와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언급하게 되고 그것이 3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되잖아요. 보기 문제로. 근데 여기는 지금 앞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전자의 부분인데 그럼 쉬워. 앞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요약을 알아서 해주지. 그 중에 라고 해서. 즉 나는 여기 지금 되게 많은 정보들 중에서 누굴 가져갈 거래? 네, 빛의 간섭 현상으로, 그치? 간섭 현상으로 에테르를 설명해 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빛의 간섭을 통해서.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문단 이하가 예측이 되잖아. 뭐가 나올 거야? 빛의 간섭이요.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 이게 나오죠. 그치? 네. 끝났어.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 사실 별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1문단에서. 근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으면 그냥 번호 매겨가고 그죠? 아 그래서 에테르 존재 증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간섭 얘기하겠구나 이제부터. 그럼 그거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거 빨리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2문단에서 이거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2문단이 진짜 중요해요. 나는 1문단과 2문단이 있어. 그러면 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지문의 방향은 얘가 잡아줘요. 앞에 내가 던져놨던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초점화시켜서 갈 거다라고 구체화시켜주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을 좀 허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여기는 10초면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계속 하다 보면 10초 구간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걔네들은 빨랑빨랑 치고 가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쫄지 마시고 차근차근 네, 보면 됩니다. 자, 이 문단 보시면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근데 네, 왜냐면 처음 서두 들어가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빨리빨리 보시면 마이컬슨과 몰리는 해서 쭉 이런 실험을 설계했다 이랬어요. 네. 자, 여기는 지금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거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요거에 대한 실험들 중에 즉 앞에 얘기했던 키워드 중에 뭘 가져갔나 했더니 봤더니 뭐밖에 없어. 빛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긴 해. 네, 그래서 자반응 갈 텐데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뭐라고 했어?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구조고 하드웨어는 물리적 구조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요 얘기는 문과 친구들도 그냥 넘버링하고 넘어갔으면 됐어요. 그죠? 아 그래 물리학자들이 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어. 알겠어. 그리고 이거 증명하려고 이런 실험을 했다. 알겠어.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이런 그림도 안 그려줘. 이 그림을 안 그려준다고. 안 그려주고 그냥 문제를 이렇게 쭉 쓰는데 문제에서는 물리적 구조를 많이 물어보죠. 키트 지문 같은 거. 그치? 네, 키트 지문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선생님 거미손 강의에 압축 강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키트 지문 해설도 해놨으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는 방법들 많이 강조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 네. 하나의 광원에서 발사된 빛인데 두 가닥이라며. 그리고 거기다 수직이라며. 그치? 그러면 이 얘기를 낼 거라니까요? 수직인지 평행인지. 되게 이게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원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눈으로 그냥 구현이 되는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줄줄줄. 근데 아니 별표라도 쳐놓고 아니면 시험지다가 써. 예, 여기는 하드웨어야. 왜 물리적인 거 물어보는 구간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이런 거 체크해놔. 너가 체크해놓으면 되잖아. 너 편하라고 지금 문제 푸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지점들을 잡아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아무데나 밑줄 긋지 말고 제발. 알겠어? 그거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 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냥 용어만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했어요. 자, 그럼 뒷문장이 더 중요해.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거. 자, 이거는 정의잖아. 그치? 네. 정의면 정의는 원래 꼭 써요. 그죠? 네. 그래서 꼭 쓰는 그냥 빨간색으로 고전 전자기학이 가설이고 중요한 건 뭐야? 얘네들도 이 가설을 수용했다 이랬어요. 즉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고전 전자기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얘기 같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알겠지만 네 여기나 여기나 둘이 똑같죠. 안 그래? 수용했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한 얘기들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보시면 돼요. 고전 전자기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첫 번째 에테르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잡아가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공통점이잖아. 앞 얘기와 뒷 얘기의 공통점을 잡아가고 있잖아. 그랬을 때는 역시 크게 보는 거야. 얘가 개념인 거고 얘가 개념, 얘가 지금 반복되는 구체화된 얘기. 이해했어? 그러면 공통 키워드를 또 뭘 가져왔는가? 이걸 잡아가셔야 돼요. 알겠어?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빛이 에테르에 대해 보이나? 네. 도대체 에테르 몇 번 강조하는 거고 빛 몇 번 강조? 이거 지금 공통 키워드지. 그죠? 그러면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었는가? 얘를 보면 돼. 뭐가 붙었어? 항상 일정한 속도. 네, 나는 보이네요. 빛이 일정한 속도. 문과 친구들 모르면 외우세요. 보면 물리에서 일정하냐, 그러니까 등속이냐, 가속이냐, 정지 상태냐 엄청 중요해. 무조건 나와. 100%, 200% 나와.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해두시고, 네, 얘 무조건 나온다. 항상 이런 거는 100%잖아. 읽으면서 동그라미 해둬.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전파가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요약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리하자면 빛이 에테르에 대해서 그치? 항상 일정한 속도더라. 오케이. 속도로 전파되는 거. 이 얘기하는 거. 알겠지?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로 가져갔어야 되는 건 여기는 반복됐던 거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이컬슨 몰리도 이 가설을 수용했대요. 그렇구나. 고전 전자기학의 1번인데 이 둘은 지금 붙여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들은 또 안 했어. 또 안 이래잖아. 그죠? 네, 그럼 2번인 거야. 그럼 뭘 가져가야 되나? 봤더니 쭉 가다가 뭐가 있어. 지금 보니까 빛의 속도도 읽는데 읽었어. 읽으면서 내가 뭘 읽고 있나 이러다가 멈췄어야 돼. 어디서? 따라해서 일단 네 이렇게 표시가 돼야죠. 또 뭐야?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조건문 나오면 무조건 그지? 네, 이것도 거미손강의 보시고 오시면 돼요. 자, 만약 무엇 하다면 이렇게 했어. 그지? 네, 그 다음 무엇 한 경우 뭐뭐 했을 때 뭐뭐에 따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죠? 그러면 결과 문장까지 조건문과 결과 문장 둘 다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 얘는 200%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럼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뭔지 몰라도 지금 두 번째,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인데 여기서 이 조건 되게 중요하다. 그죠? 네, 그래서 조건문이야 라고 표시해 두시면 되고, 그치? 여기가 if야. 네, 그럼 여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쭉 가다가 뭐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야. 아, 뭐에 따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에 따른가 봤더니 뭐래? 운동 상태야. 보이죠? 그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리 관측된다라고 했어요. 달리 관측. 결과문 좀 중요하지, 그치? 네. 즉, 빛이요. 항상 일정한 속도로 전파가 되는데, 뭐, 이동 방향이나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은 가능하다. 라고 했대요. 알겠지? 네, 요렇게 지금 됐던 거야. 그러므로 했어요. 자, 뭐야? 다행이다. 결론 문장. 그죠?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그치? 쭉 읽었는데, 자, 주어가 어디까지야? 말이 되게 길지만 얘네 싹 이제 읽혔던 게 에테르도 반복이고요. 특정 속도, 그 다음에 이동 방향, 동일한 방향을 평행하게 발사된 빛, 수직으로 발사된 빛, 이거 앞에서 다 나왔던 예시잖아. 그치? 쭉 이제 다 읽히고요. 앞에 이렇게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이 빛은, 이게 주어죠. 여기까지. 자, 이 빛은 결론 문장이 뭐야? 시간차를 두고 돌아온다. 결론은 뭐래? 자, 이렇게 이 가설들에 따르면 시간차를 두고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잖아, 문장이. 그리고 이렇게 두 가닥의 빛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또 조건문이야. 그죠? 그러면 파동의 유성이 서로 달라짐으로, 원인이고요. 걸어하시고. 결론은 뭐야? 간섭 현상이 탐지가 된다. 자, 보이나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재진술이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이게 보이네요. 왜? 여기 그치? 지금까지 여기 했던 거 반복이잖아. 구체화한 거예요. 빛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쭉. 그치? 네. 나왔던 겁니다. 어떤 특성들을 이용을 하고 어떤 가설에 의해서 라는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됐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치? 됐어. 물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야? 지금 보시면 물론은 이러하지만 네. 여기까지. 진짜 다 그냥 괄호인데 TMI죠. 여기도 지금 사실 베이스인 거예요. 지문의 내용들을 쭉 연결돼서, 그러니까 뒤에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지. 간섭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려는 돼야 되지만 결국은 빛의 발사 방향을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뭔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어. 근데 발사 방향을 다양하게 바꿔서 실험을 실시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새로운 얘기 아니야. 그치? 네, 쫄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이 얘기를 지금 쭉.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간섭 현상. 됐지? 그치? 네.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베이스는 괄호만 해주셨어도 됐어요. 근데 반전이 있어. 뭐? 하지만 했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들이 기대한 간섭 현상은 탐지가 안 됐어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 이 가설의 증명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걸 통해서 에테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하면 시간차를 통해서 간섭이 나타날 거래. 근데 문제가 뭐야? 안 나타났어. 한계야. 이 실험의 가장 큰 한계가 된 거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안 나타났어. 과학이에요. 한계가 나타나면 멈추나?
안 돼. 그치? 네, 이거 극복해야죠. 그러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간섭 현상이 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 여기 지금 인과로 봤을 때는 일단 적어도 시간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거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의 문제도 사실은 연결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달리 관측되는 게 안 나타났겠지. 근데 그것까지 추정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 정도는 연결할 수 있잖아, 인과. 그지? 간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시간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정도. 그 정도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결국 했습니다. 네, 실패였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에테르 이론의 기초에서 1번 이론이죠. 왜 빛의 속도가 무관하게 일정한 것처럼 관측이 되는지 여기에 이제 계속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2번이죠. 여기 보면 지금 1번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번 여기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거야. 근데 이상하다. 에테르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왜 2번이 이상하지? 달리 관측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는 왜 1번이 맞다고 생각하니? 나는 1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2번만 틀린 게 아니고. 라고 접근하게 됐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해서 새로운 사람 나왔으니까 동그라미하고, 네, 쭉 견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게 잡아가면 돼. 에테르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1번은 틀렸다고 생각했다. 즉 아인슈타인은 1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2번이잖아. 그치? 네. 아니, 나도 몰랐어. 2번. 해두심매고. 그는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항 대립인 거예요.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다른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1번은 지금 부정했다 쳐요. 그 다음에 2번에 어디가 달라? 네, 완전 달라요. 얘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라고 했어요. 무관이래잖아. 얘는 아까 운동 상태 따라서였는데, 근데 아니야. 운동 상태와 무관해. 무관하게 빛의 속도가 언제나 C로 관측이 된다. 그럼 일정이잖아. 차이점 보이죠?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관측이 되는데 아니다. 일정하게 관측된다. 라고 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이렇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 키워드는 네모로 표시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가정하고 그리고야 3번이에요. 즉 1, 2번은 앞의 견해를 반박하는 거죠. 근데 3번은 자기 주장이에요. 새로 추가한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 덧붙여서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는 뭐가 바뀌냐면,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조건에 따르면 시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관측이 되는가. 아, 보여요? 다르게 관측되는 건 시공간이었던 거야.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문과 친구들은 이게 어려웠다면 이렇게 특징을 구조라도 잡아서라도 아, 이게 지금 바뀌었구나 라는 거는 인지하고 갔어야 돼. 그치? 너한테 배경 지식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장에 쓸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 네. 그런데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에테르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거 1번 자체. 근데 얘네 실험 전부터 그 생각을 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원인이죠. 그치? 네. 왜냐면 이랬기 때문이다. 원인이니까 C로 표시했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전자기 유도를 설명한 방식, 요게 조금 이상하더라라고 했어요. 기이한 점. 그죠? 지금 요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 새로운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인데 지금 요 얘기를 구체화하는 거죠.
1번은 원래부터 얘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치? 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요 세 가지 중에 1번부터 구체화해서 1번을 구체화해서 설명해 줄게 라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지문을 구조를 보였던 거 기억하죠? 19세기의 물리학자와 아인슈타인이 크게 견해들이 바뀌고 그래서 1, 2번 견해를 반박을 하고 사실은 이제 3번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문이 원래 끝났어요. 3문단에서 끝났는데 3문단에서 근데 3문단 이하에서 자,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었냐면요 라는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걸릴까? 쭉 해서 이게 고전 전자기학의 입장이었다 이랬어. 보이죠? 여기부터 그치? 네, 여기부터 여기 전체 내용이 다 베이스고요. 근데 사실 쭉 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진 고전 전자기학의 얘기더라 라는 얘기고 지금 1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반박한 이유는 해서 여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결론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이하다라고 생각한 게 기이하다의 포인트잖아. 이게 아인슈타인의 직관적인 의문이었다. 진도가 나간 게 하나도 없다고. 이 얘기를 그냥 구체화해서 되게 자세히만 보여줬지 새로운 얘기에 덧붙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들로 지문을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보통은 그렇다면 여기서 3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후반에 베이스를 깔았고 그림도 자세히 줬고 그 다음에 내용 전체를 지금 이해를 해야 앞부분 내용의 이해를 완벽히 해야 얘를 반박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에테르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1번을 그래서 가정하지 않았고 이런 이론을 모색하게 됐고 그래서 2번 그 광속 불변의 원리로 대변이 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2번을 반박해서 나왔었던 요 견해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라는 얘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설명하면 금방이고요. 선생님도 그냥 문제 푸는 것만 보여주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해설을 할 때 그렇잖아. 이게 문제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걸 줄줄 읊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잡아가야 되는 지점들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게 끝난 거야. 그렇잖아. 문항해설은 해설지 보세요. 설명해줄게. 설명해줄 건데 근데 너도 천천히 보고 몇 번씩 보고 몇십 번씩 보면 당연히 내용도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나오는 거니까 자, 베이스를 나누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네가 멘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지문이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끝났어. 끝났는데 자, 내가 왜 아인슈타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줄게 라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얘기들 자체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사실상 4문단이 아니라 1문단처럼 시작을 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들어가. 뭐? 전자기 유도요. 이 얘기 처음 봐. 이게 뭐래? 자석과 도선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 처음 보는데요? 당연히 처음 보죠. 왜? 이 얘기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해서 지금 지문을 붙인 거잖아. 지문이 길면 길수록 그 구조가 강화돼요. 그지? 그러니까 베이스를 나눈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네가 멘붕이 올까봐 자 다시 시작하는 거니 어차피 우리 1문단 어떻게 읽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자고 이런 얘기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처음 그래 주어와 서술을 라도 파악을 해보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거 근데 이거 재진수라면 그때부터 중요하게 보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렇게 가져가 제발 알겠어? 네, 그 마인드면 충분해요. 그럼 여기다 보여줄게요. 전자기유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어요. 그죠? 자석과 도선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따라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선생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뭐 앞에 나온 얘기들을 붙여가면서 읽어야 돼. 재진술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 따르면 해서 구체적으로 재진술할 때 어떻게 반복되냐. 보이나요? 에테르에 대해 정지 상태인 자석은 그냥 넘어가지 마. 왜? 이것도 1번이야. 근데 1번 많이 했으니까 기억으로 할게요. 왜 기억이냐면 이런 거지. 재진술. 보이죠? 에테르, 여기 지금 아까 전제가 에테르가 있었어.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 상태인 자석은 그러면 고정된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에테르, 정지, 자석. 은, 고정된 자기장. 네, 이렇게 읽어요. 체크까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기억만 쓰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머릿속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이구나. 그럼 두 번째도 있나? 이렇게 해서. 알겠지? 하지만 네, 그럼 하지만 하고 넘어갔어.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그럼 나도 몰라. 아니 뭐 이런 얘기구나. 이 자석의 에테르에 대해서 자석, 에테르, 운동이요. 차이점 보이나? 네, 난 보였어. 에테르, 자석, 운동. 그죠? 여기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차이점 잡아갈게요. 왜냐면 지금 이런 식이잖아. 자석 가져왔고 재진술이니까 뭘 가져왔나? 운동 상태인데 운동의 반대니까 정지. 이렇게. 근데 아직 이 얘기는 안 나왔어. 자기장이라고만 했고. 그죠? 네. 근데 안 나왔으면 어쩌겠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잖아 어차피. 그치? 과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구나 라는 정도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운동 상태가 되면 했어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고 전기장이 발생하고, 근데 얘는 전하 이동을 유발함으로 도선이 이렇게 흐르게 된다. 끝. 됐어? 난 이렇게. 그치? 그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의 변화라잖아. 변화. 역시 바뀔 줄 알았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장이 발생한대요. 전기장 발생했구나. 전하이동을 유발함으로 도선이 전기장 안에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자, 보시면 전기장이 발생을 했는데 전기장은 해서 쭉 나와서 결론이 뭐냐면 이러므로는 괄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만 중요하다고. 결론이 뭐냐면 도선이 전류가 흐르게 된대요. 이거는 같이 봐야 되거든. 그치? 자, 근데 봐봐. 이 얘기가 요렇게 지금 된 거고 이 얘기가 요렇게 된 거야. 보여요? 네. 이 정보가 지금 플러스 알파잖아. 간단해요. 그러니까 계속 개념 얘기하고 재진술하고 어떤 정보들이 더 덧붙였는가 라는 걸 심플하게 보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 이상으로 얼마나 더 간단하게 보겠어. 근데 되게 정확하게 보이잖아. 그치? 네. 잘했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도 보이죠. 그치? 네. 이건 지금 재진술이잖아요. 그림. 도선은 가만히 두고 자석을 움직여서 자석 운동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전류가 유도되는 것처럼 됐어요. 다른 한편으로 고전 전자기학은 해서 쭉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뭐야? 읽다가 보니까 운동 상태가 되면 이랬어. 그럼 그때 체크한 거야. 그리고 다시 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지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여기 니은이었고 너 디귿이구나. 그죠? 디귿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차이점 뭐예요? 네, 도선이죠. 에테르 운동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도선이 달라진 거야. 여기가. 보이지? 네. 그럼 뭐가 달라지냐? 봐요. 쭉 가다가 전기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잡아가야 되겠네. 네, 차이점이니까. 그렇지만 도선의 전류가 유도된답니다. 중요하네요. 근데 결론은 똑같이 전류는 유도가 된다.
그 설명은 이런 것처럼 보인다. 다만에서, 네, 다만. 대괄호 표시하라고 했지? 이러이런 것과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 이거 뭐야? 하드웨어 또 나왔네. 반대, 전류의 방향이요. 뭐? 반대. 눈에 보여야 돼. 얘네들이 지금 방향은 서로 반대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자석 근처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체크하려고 봤는데 뭐야? 그냥 이런 거죠. 이 문장을 보니 하지만 해서 그치? 결론이 이건데 이게 고전 전자기억 입장. 결론이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나 도선이 운동 상태에 있고, 그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 상황이면 결국에는 자석이건 도선이건 다 운동을 한 상황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지, 그치?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전류가 흘렀다라는 얘기는 자석이건 도선이건 둘 다 운동 상태지 않냐. 그리고 전류가 안 흐르면 안 나왔지만 안 흘렀다면 정지 상태인 거지. 네. 여기 정보까지 또 써주네요. 됐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 자석과 도선이 해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 뭐야? 아인슈타인이 반박하고자 했었던 고전 전자기하학의 입장인 거예요. 그치? 예. 얘네들의 입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쭉,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여준 거고, 왜 잘못됐는지는 이제 시작이야.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 답답하지? 예. 근데 정리해주면 끝날 거야. 알겠지? 자, 보시면. 근데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야. 자석과 도선이 서로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함께 정지할 수도 있고 함께 운동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 여기 자석하고 도선이 두 개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라는 거지. 이걸 A라고 하고요. 요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네 말이 맞아 라고 한 거예요. 일단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일단 A 답변인데 또 A네. 네. 자, 정지 상태일 때 근데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알겠어. 너네가 옳다고 해줄게. 그래서 너네 말이 맞아.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너네 말이 맞다고 생각할게 라고 하면서 실험을 해요. 그럼 니네 말에 따르면 이라는 거야. 그치? 니네 말에 따르면 같이 정지할 때는 그때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정지일 때도 전류는 안 흐를 거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근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치? 하지만 B가 문제인 거야. A 중에 B요. 한꺼번에 운동 상태에 있다면 했어요. 이러면 자석도 그치? 네. 자석도 니은 디귿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네, 전류 흐르는 상황인데 문제가 뭡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상쇄가 될 거고 그럼 결국 니네가 말한 것에 따르면 함께 운동해도 전류는 안 흐르지 않냐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니? 라는 거죠. 니네 말에 따르면. 그래서 전류 발생 여부를 통해서 그럼 너네들은 이걸 가지고 전류 발생 여부를 가지고 운동인지 정지인지를 알 수 있다며 근데 이건 알 수 없잖아 라고 반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물리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로 대변이 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오게 된 그치? 이 얘기를 한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치? 근데 문제풀이는 이제 5분이면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이걸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금방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7번 보시면 뭐 가장 적절한 건 했는데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4번인 거는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8번 같은 경우도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여기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1문단에 뭐 들어가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에트라는 매질 몇 번 강조했어,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B 문장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었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그래서 고전 전자기학에 대한 얘기인데 선생님 말씀드렸었어요. 보면 공통점 차이점 문제는 항상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전류가 흐르려면 했어요, 도선에, 그지? 근데 그러려면 전기장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했잖아요. 지금 보면 또 필기 가져와야 돼. 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석인 경우는 전기장이 발생하지만, 그죠? 근데 도선인 경우는 전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여기 지금 전기장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5번에 그죠? 자석 근처에 놓인 도선에 전류 흐르지 않을 때에도 이게 메인이었잖아, 그치?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도 그게 꼭 무조건 정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운동일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아니냐, 니네 말에 따르면. 그래서 보여준 거다, 너네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준 실험이다 라는 게 들어가 있던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29번 문제 29번인데 지금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아래 가상 상황은 지구의 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발사된 동일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즉 되돌아오는 시간은 어떻게 추론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상한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보일 거래요. 그러면 지금 요 실험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표면이 있고 초속 10m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m/s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서로 또 10m만큼 A하고 B가 떨어져 있대요. 그죠? 그리고 공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초기 상태인 T0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T0가 있고요. T1이 있어요. A가 처음으로 공을 던진 순간을 이렇게 했는데 T1은 B가 처음으로 공을 받는 순간. 여기서 사실 문과 친구들 많이 어려워했어요. 뭐냐면 도대체 얘가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방향성이 어딨냐. 왜냐면 얘가 지금 사실 4번이 답이 될 때는 그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누가 더 빠르다 느리다 이 얘기가 언급이 되려면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던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컨테이너는 A에서 B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필요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뭐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봤는데 문과 학생들은 이 자체의 설명을 사실은 이해를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에서 보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공은 언제나 지표면에 대해서 초속 20m로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20m/s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간들은 뭐 소요 시간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지표면은 절대 정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는 지표면을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즉 관측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볼 때 상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속도가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사실 제일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1번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T0와 T1 사이에 1초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이 초속 20m/s라고, 그러니까 쭉 해서 20m로 갈 거예요, 공은. 근데 그동안에 컨테이너도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10m로 갈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T0에서 공은 이렇게 갈 거고,
그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만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T0과 T1 사이에 이렇게 해서 만났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1초의 시간이 흐른 것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건데,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 딱히 적절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뭔가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될 텐데, 뭔가 더 어려운 얘기가, 그리고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 딱히 그런 얘기가 없어서 골랐을 것 같고, 이것의 답의 근거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시험 시간 안에 푼 친구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셨으면 됐고요. 2번 같은 경우는 3번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네, 여긴 지표만이고 여긴 컨테이너 아니고, 그럼 컨테이너 안에서는 밖에를 못 보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똑같죠. 왕복으로는 그냥 20m지 뭐. 안 그래? 10m 가고 10m 가고. 그지? 네, 그 얘기고. 3번에서는 지표면 기준이잖아. 지표면에서는 절대적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고 요게 지금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20m 초과가 돼야죠. 그 다음에 4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공의 속도가 B에서 이동하는 공의 속도보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관측이 된다. 당연히 틀린 얘기인 게, 여기 이제 더 느리게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던졌는데 얘는 똑같이 더 달아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B에서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더 속도가 이렇게 더 빨리 만나는 거고, 얘는 가는데 더 가고 있으니까 더 느리게잖아. 그냥 그 얘기야. 상대적인 시간들에 대한 얘기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방향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5번도 같은 얘기고, 네, 서로 다르게 관측되는 거. 근데 이제 서로 다르게 어떻게 관측되냐를 묻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한 속도고요.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밖에 을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입장인 거야. 그 상대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봐달라라는 얘긴데, 당연히 안에서는 그냥 수직이죠. 근데 을한테는 사선으로 보인다고, 이게. 예. 그래서 얘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더 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시간은 이러이러한 값심으로, 을의 관점에서 갑이, 그치? 네, 갑의 1초는 자신의 1초보다 더 길게 관측이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사실 이 부분은 둘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왜? 내부가 훤히 보이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지금 보여야 돼서. 근데 여기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을이 갑을 볼 때 길게 관측되는 얘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썼지만 형광펜을 가져오자면 19세기 물리학자의 견해 1, 2번, 그리고 그러한 실험을 구체화한 것들, 그치? 네, 이렇게 해서 받아가시고, 근데 거기서 또 1, 2번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이 실험이 증명이 되려면, 요 얘기가 이제 증명이 되려면 시간차를 두고 이게 돌아오는 얘기가 확인이 돼야 간섭 현상이 증명이 되는 건데, 왜냐면 운동 상태에 따라서, 그죠? 네, 이렇게 달리 관측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탐지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S죠. 아인슈타인은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견해 S를 PNS로 해서 제시를 한 거고, 그랬을 때 1번도 2번도 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괄호였던 거고,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구체화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크게 이게 이제 숙련이 되면 그냥 이 형광펜 정도로밖에 표시를 안 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이미 다 체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가면서 읽을 정도로 어느 부분들이 중심 문장이다라는 것들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단히 하겠다라고 해놓고 엄청 자세히 찍었네요. 요 지문만 지금, 그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회차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문항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진짜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 가는 것들을 연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3회차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두셨으면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